우리가 저킹을 하다 보면 올렸을 때 멈추는 지점이 정점이라고 그러죠. 정점이라는 위치가 내가 뻣뻣이 서 있으면 위로 올리게 되면 초리대 끝이 뒤로 넘어왔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15도 정도 구부린 다음에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초리대 끝이 갔다 오더라도 90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균형을 잡고 어깨에 힘을 빼고요. 팔꿈치를 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위로 쳐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쳐주면 이게 2단 저킹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밀어치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단 저킹만 완벽하게 합니다. 쭉 뻗어줍니다. 자, 보셨죠? 로드의 끝이 여기 있고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드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보세요. 앞으로 나가죠, 그죠? 예. 우리가 하는 저킹은 뒤로 오죠. 뒤로 옵니다. 그래서 이 애기에 내가 상승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상승폭을 줄여줄 것인지 그거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저킹을 주셔야 됩니다. 하이피치 저킹은 로드를 올려서 치되, 그죠? 치되 이 로드가 수평에서 멈춰져야 돼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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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우리가 플랫 저킹이랑 사이드 저킹이랑 로드가 위로 올라와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게 되고 늘어지는 원줄에 의해서 지그재그 액션이 나오는데, 하이피치 숏저킹은 지그재그 액션을 유도하지만 상승을 탑니다. 상승을 타게 돼 있어요. 지그재그가 상승을 타는데 일반적인 사이드 저킹이랑 바트 저킹이랑 바트라든지, 그죠? 네. 여기는 플랫 저킹 마찬가지입니다. 원줄이 늘어진 상태에서 쭉 쳐줍니다. 그죠? 플랫 저킹도 일정한 수심층을 유지해서 지그재그 액션이 나온다. 내가 상승을 타면서 지그재그 액션을 줄 때는 반드시 로드를 수평 상태에서 올려줘야 된다. 이 굉장히 예민한 입질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줄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길게 말고. 짧게. 예, 짧게,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예. 또 다른 방법. 상반이 살짝 들어주는. 살짝 들어. 그것도 전 물어봐요, 오징어한테. 좀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커브 폴이라고 들었어요. 들어가서 쳐다보면 이 폴링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다기보다 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예, 프리폴, 텐션폴. 보통 이제 요즘처럼 노을 많이 치고 이러면 프리폴 상태는 잘 안 하고 텐션폴을 이렇게 줍니다, 그죠? 거기에서 내가 살짝 잡아주는 거. 이것도 텐션폴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노을이 세거나 이렇게 입질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텐션폴과 커브폴을 같이 겸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커브폴은요, 우리가 텐션을 주고 기다리면, 애기가 여기 딱 서 있다가 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와요, 그죠? 사선을 긋고. 근데 우리 커브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늘어진 상태에서 텐션을 준 상태에서 꺾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면 텐션폴하고 커브폴하고 무슨 차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오래 했다는 분도 잘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텐션폴은 말 그대로 수직 상태로 내려오는 거예요. 커브폴은 조류가 틀려서 조류에 받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잡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들어와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찌낚시 할 때 풀리죠, 그죠? 옅덩거리를 넘겨서 텐션을 주고 잡고 있으면 조류 방향에 의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틀려서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커브폴을 언제 이용하느냐, 지금처럼 노을이 아주 심할 때라도 조류가 굉장히 빨라서 내가 옅덩거리 가까이 붙여야 된다. 아니면 멀리 던져서 옅덩거리를 살짝 넘겨서 그 뒤쪽을 노린다. 그랬을 때 커브폴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현장에 가셔서 하실 때 내가 의도적으로 한번 줘봐야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킹을 할 때 내가 들어 올리려고 일부러 치면, 힘을 줘서 치게 되면 어깨가 아픕니다. 나중에 팔꿈치가 아프고요, 손목도 아파요. 왜? 일부러 쳐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로드를 살짝 가볍게 눌러주면 로드 올라옵니다, 그죠? 이 힘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손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일부러 출력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저킹을 당기다 보면 몸이 틀어져요. 그죠? 예, 뒷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벌써 애기 액션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타는 게 아니라 이미 딸려와서 조를 타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돼요. 하지. 가운데 손가락으로 균형 잡고 아니 가운데 손가락으로 혼자 하던 대로 해. 잘하려면. 이제 다시 한 번만 딱 하고 스톱하고 스톱. 오케이. 자 꺾였죠? 다 나온다니까요. 그죠? 다 나온다니까요. 맞죠? 네. 다시. 중간 자, 포착에 딱 이번에는 꺾인 로드의 거 시작점을 보였는데. 보세요. 포인트는 별거 아니라고. 어때요? 거의 일직선상이죠? 시작점하고 로드가 끝나는 지점하고 앞으로 안 나게 주죠. 이거는 미안해. 자, 우리 이래서 조금 힘들다는 것이 옛날에 예, 이거 잘했어요. 보통 이 시키면 그대로 가서 예,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일치가 돼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앞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밀어치는 저킹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운데 손가락으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로드와 내 손가락이 일직선이 되게 하고 그리고 몸을 15도 정도 굽힌 다음에서 내가 밀어치듯이 말 그대로 시작은 밀어치는 거지만 나중에 여기서는 슬랙 저킹이 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의 슬랙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을 강하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자, 잘 보셨어요? 예. 아까 인사 아빠님하고 저하고 틀린 점이 뭘까요? 하시는 분. 몸이 앞으로 나갑니다.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거보다 그 이전의 상황을 파악하신 분. 무릎이 약간 운동해 주는 거야. 그리고요. 예,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다시 한 번. 자, 인사 아빠님은 앞쪽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굽혀져요. 맞죠? 제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팔꿈치와 어깨가 일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팔꿈치가 먼저 들립니다. 그죠? 자, 이게 틀린 겁니다. 모든 저킹은 남이 아니건 어디든 예, 특히 그 락비시 클럽 같은 경우는 칩니다. 그죠? 예. 여기에서 딱 던지고 칩니다. 그 자리에 치고 올라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팔꿈치가 들리고 그 다음에 뻗어줍니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가 올라가고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2단은 여기서 그렇죠. 밀고 그대로 한번 들어주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가볍게 툭 밀어줍니다. 예. 자, 그리고 2단 저킹, 3단 저킹을 거의 대부분 보면 원핸드 저킹도 보면 밑에서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의미 없죠. 애기가 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튀어요. 반드시 어깨가 올라간 상태에서 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킹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내 팔꿈치가 위치가 어디냐, 시작점이 어디냐, 그리고 마무리점이 어디냐. 자, 우리가 저킹을 줄 때도 그랬습니다. 저킹을 주는데, 자, 1단 저킹을 해요. 줬어요. 보통 이제 1단 저킹 주고 바로 내립니다. 그죠? 네. 바로 내리면 절대 안 돼. 주고 1초 정도 기다렸다가 폴링 시켜줍니다. 액션은 일말의 스텝이라든지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제 같은 경우는 좀 어설픕니다. 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형태고, 보통 이제 입질이 바닥을 찍었다고 잘 들어보면은 느낌은 이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떨어질 때도 벌써 물고 있는 애들이 제법 상당히 수가 많거든요. 미끌렸나 안 걸렸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저는 다르죠 여기하고. 하는 방법이. 깔끔해. 저는 깔끔해야 저는 팔꿈치가 접힙니다 저는. 항상 다음 액션 주기 전에 애기 무게보다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바꾸려고 살 들어보고 애기 무게보다 더 무게가 더 가해진다고 하면은 바로 정리하시고 혹시 무조건 웃김입니다. 무조건 웃깁니다. 그 조류가 파도가 너울이라 치거나 하면은 무게가 이렇게 설레가지요. 예. 그 느낌도 그때도 가끔가다 한두 번씩 쳐봐야 돼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면 너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무게가 쭉 갔다가 풀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보다 조금 더 하시다 보면은 그 느낌보다 조금 더 가는 게 그것도 입질이거든요. 이 팔꿈치로 채올리는 방법이 있고, 이 스냅으로. 이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붙여서, 붙인 상태, 이 상태도 붙여서 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없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좀 보기 안 좋은 형태가 가는 게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거는 결국은 채가 올리지만은 애기가 본인 쪽으로 오는 속도가 쓱 빨라지는 거죠. 저는 3번 캐스팅 하는데 3번 캐스팅 하는데 상대방은 5번, 6번씩 하거든요. 폭이 바로 앞으로 당기는 폭이 길어지니까 캐스팅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들은 한 3번 정도 3번 정도만 하는데 저는 4번, 5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결국은 오징어를 잡더라도 나중에 막 마리수가 떨어지는 게 단지 이게 이제 요령일 뿐이지 이런다고 해가 오징어 많이 잡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 먹으려고 달라드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가 이기든 싱크가 없는 놈이든 겹쳐주거든요. 그냥 먹겠다는 놈한테는 장사가 없어요. 아니 어복이 또 따라줘야 돼. 몇 번 안 해봤는데 내가 했던 방법이 안 되니까 그 차를 빼는 엉뚱한 방법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야.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죠? 화분 치운 데다 됐죠. 앞으로 더 많이 잡으세요. 진짜 바로 앞에. 배운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